안녕하세요, 김민영입니다. 김민영의 글쓰기 수업 10화 시작할게요. 이곳은요, 남양주시에 있는 곰신의 그림책방이라는 곳입니다. 아동학 전문가 김주희 선생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공간이라서 그림책도 추천받고 좋은 책이 정말 많아요. 오늘은 제가 책도 보러 왔고 또 이 공간에서 이 공간과 딱 맞춤형으로 맞춤 제작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기대되시죠? 그동안에 몇 가지 문의가 왔었어요. 저도 잘 쓰는 게 중요하지만 어린이, 청소년, 아이들, 자녀 지도, 학생들 글쓰기 지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어린이 글쓰기 지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입니다. 물론 학생도 좀 포함이 되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청소년 글쓰기 지도도 또 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글쓰기를 좋아하지 않죠.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그동안 학교 출강을 10년 넘게 했는데 글쓰기를 좋아해요. 저 너무 신나게 하고 있어요. 글쓰기 하면은 힐링이 돼. 막 이런 애들은 정말 극소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아이들이 글쓰기를 왜 싫어하고 힘들어할까?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귀찮기 때문입니다. 수동적이 아니잖아요. 글쓰기는 되게 능동적인 사고를 요해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 대상에 대해서 몰입을 해야 되고 상상해야 되고 만들어내야 되고 문법과 표현 이런 모든 어휘들을 자기가 끌고 와서 연상해서 그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나 집중력, 사고력이 모두 요구되잖아요. 그래서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하면 귀찮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 글쓰기를 하면 재미가 아니라 시험이나 숙제로 평가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대요. 그래서 별로 재미있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 세 번째는 칭찬받아 본 경험이 없어요. 저는 매번 글을 쓰면 혼나고 지적받기만 했어요. 그래서 전 글쓰기 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글쓰기를 어떻게 하면 재밌고 쉽게 잘할 수 있을까? How to, 방법론을 학교에서 잘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교사 연수도 많이 해보면요, 선생님들도 글쓰기를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사실 글쓰기를 체계적으로 재밌게 배울 만한 기회들이 매우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습관 형성도 많이 안 돼 있고 무조건 글쓰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귀찮고 힘들기만 한 글쓰기라고 아이들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글쓰기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동안에 저도 몇 가지 실험들 오랜 동안에 고민들을 했어요. 그래서 저와 또 동료들이 함께 쓴 책으로 통하는 아이들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저희가 숭례문학당에서 재능기부 수업을 오래 하면서 한 학기에 120명 정도 학생들을 계속 만났거든요. 그 안에서 읽기, 그 다음에 토론, 글쓰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교사들이 계속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한 거예요. 자, 그 동안에 제가 정리했던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 1번은 바로 이야기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한참 상상력이 좋고 또 무언가 자기 표현 욕망이나 아니면 자기 얘기를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만들게 하는 과정들을 딱딱하고 어렵고 지루하고 건조하게 논리나 객관성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보다는 마음껏 어떤 이야기든지 지어볼 수 있게 이야기 짓기를 계속 유도해 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그날 어떤 이야기를 지어야 될지 막막해요. 이런 아이들에게요,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수업을 하는데 쪽지 한 줄이라던가 아니면 선생님이 주는 한 문장으로 그 첫 번째 문장을 시작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대의 배경은 2030년 대한민국의 어느 작은 섬, 그 안에서 외딴 작은 집에 살고 있는 용우라는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을 시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얘기는 누가 만들어요? 아이들이 실컷 만들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1번하고 약간 연관성이 있는 건데요. 조금 재밌게 글을 쓸 수 있는 되게 방법이에요. 이건 성인들한테도 굉장히 좋아요.
그날 첫 문장 이어쓰기를 해봅니다. 뭘 써야 될지 모르겠고 글감이 없어요. 글쓰기가 어려운데요 하는 아이들에게 첫 문장을 툭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너무 피곤하다 이런 문장으로 해도 좋고요. 나는 요즘 매우 지친다 라던가 어떤 문장이든지 좋습니다. 주어는 나라든가 다른 주어로 충분히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그 뒷문장을 이어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첨삭을 하거나 피드백을 할 때 그 문장 간의 연결 과정들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쓰기를 좋아하게 만드는 세 번째 방법, 이거 너무 중요한데 바로 긍정 첨삭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처음부터 빨간 펜이나 안 좋은 부분들이라든가 알려주려는 마음보다는 각 글에서 잘한 점, 구체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점들 이렇게 대충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시면 굉장히 의욕이 나고 정말 내가 그걸 잘했나?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 글쓰기 지도를 하거나 학생 글쓰기 코칭을 하실 분들은 글 본 안목을, 그 안목 훈련을 많이 하시고 장점들, 좋은 글의 포인트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짚어주시면 정말 아이들이 글쓰기에 의욕을 많이 느낍니다. 그 피드백에 의해서 사실은 의욕도 생기는 거고 글쓰기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커지는 것 같아요. 글을 남에게 보여줄 때 누군가 노력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노력을 인정받는 그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작가들이나 저도 글을 쓰는 사람인데 왜 책을 내겠어요? 어떤 커다란 인정 욕구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랬었을 때 그 피드백이 긍정적이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긍정적 피드백 다음에는 분명히 자연스럽게 써지거나 조금 더 잘된 글로 갈 수 있는 그런 코칭을 해주셔야죠. 그때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안 쓰니까 잘못됐어 라기보다는 이렇게 쓰면 어떨까?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라는 제안 코칭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때 학생이 뭔가 얘기를 하겠죠. 저는 이렇게 쓰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하는 것도 마음에 들어요. 그 코칭한 부분을 학생과 대화하는 식으로, 토의하는 식으로 해주신다면 학생이 스스로 깨닫게 되고 본인이 다음번에 어떻게 글을 고칠지에 대한 스스로의 필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좋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어른들도 하면 되게 좋아요. 그룹 글쓰기예요. 적게는 3인, 많게는 6인, 더 크게는 15인 정도로 글쓰기 그룹을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전에 1번, 2번 아이디어 드린 것 있죠? 그걸 학생들이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코칭을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1대1 글쓰기 코칭하고는 조금 다르게 더 많은 시너지가 나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아이들이 쓴 글에 대한 자기의 코멘트를 달게 해주시고 댓글에 피드백을 달게 해주면요. 굉장히 서로 친밀해지고 자기 글이 읽히는 그런 기쁨도 누릴 수가 있어서 정말 글쓰기에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자, 마지막은 글감을 스스로 찾게 하기입니다. 이때 가장 좋은 도구는 바로 이 책방에도 가득한 책이겠죠. 본인이 좋아하는 책, 최근에 재미있게 읽은 책이 아주 좋은 글감이 되고요. 그 책 한 권에서, 그림책 한 권이라도 10가지 이상의 글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색감이나 아니면 그 그림의 소재, 아니면 컬러, 그 다음에 그 이야기, 대사, 전체 표지, 모든 게 아이들의 글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독서 감상문을 쓰게 하지 마시고 이 책 한 권에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끄집어낼 건지 스스로 기획하게 하고 글쓰기 해주시면 조금 더 글쓰기에 대한 애정을 갖고 또 의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어린이 글쓰기 지도 코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음에나 또 다음의 기회를 또 잡아서 어린이나 청소년 지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성인 것과 같이 배치해서 재밌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